7월 24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 어릴 때 여름 방학은 어릴 때는 왜 그렇게 좋던지 모르겠어요. 겨울 방학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통 여름 방학을 7월 24일쯤 했습니다. 자, 그렇게 그때는 이 방학 되면 학교에서 내주는 방학 과제 책이 있었지요. 그래서 거기에 날씨도 기록하고 또 거기에 각종 이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과목별로. 근데 그건 보통 언제 하느냐. 방학 내내 놀다가 이제 방학이 끝나고 등교하기 전날. 이제 처음에는 9월 1일이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8월 달에 여름 방학이 점점 짧아져서 8월 24일, 5일 되면 이제 이 등교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날 숙제한다고 바쁘지요. 제 힘으로 안 되면 온 식구까지 동원해서. 근데 한꺼번에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 일기를 알려면 날씨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한 달 내내 신문을 어디 있는가 찾아서 날씨를 갖다가 그걸 보고 하고 했는데, 대충 그냥 기억나는 대로 두들겨 맞춰도 누가 그거 검증 안 했는데 그때는 왜 그리 순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때는 무슨 채집을 많이 했습니다. 곤충 채집, 우표 채집, 옷감 채집부터 방학 과제물 중에서 꼭 채집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 하루 만에 벌레 잡으러 다닌다고 포충망 들고 온갖 벌레를, 그때는 또 온 사방에 보이던 벌레들이, 곤충들이 잡으려면 안 보여요. 우표 또 떼려고 집에 온 편지들을 전부 보고 좌우간 여름 방학 시작할 때 느꼈던 그 짜릿한 쾌감과 그 다음에 등교하기 전날 느꼈던 공포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요즘 폭염 때문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는 말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 달을 견뎌야 됩니다. 근데 이 여름도요, 금방 갑니다. 어릴 때는 보면 집에 평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평상 위에 모기장을 치고요. 그 모기장을 치기 위해서 또 마당에 이 줄을 칩니다. 그래갖고 모기장을 쳐가지고 자는데 호디부를 듣고, 밖에서 자면 재미가 있지요. 귀신 이야기도 하다가. 그러다가 딱 8월 15일이 지나면 선선한 바람이 와가지고 이제는 못 자겠다, 방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때 따지고 보면 참 배도 고픈 시절이었고 다들 어려운 시절이었는데요. 그때는 참 어려서 그랬는지 사는 게 왜 그래 즐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 최고의 정치인이 되고 노동자와 없는 사람을 대표한다는 사람이 돈 4천만 원 때문에 죽었습니다. 자, 일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엊그제 댓글에 보니까 황장수는 김대중과 노무현은 작게 비판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길을 쓰고 비판한다. 좀 공정하게 댓글도 달기 바랍니다. 제가 보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지, 전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있는 많은 거를 저도 묻어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나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왜 노회찬이 4천만 원 때문에 죽었느냐? 정말 4천만 원이냐? 4,600이냐? 5천이냐? 언론마다 달라요. 지금 유력한 설은 처음에 두 번째, 처음에는 강연료로 2천, 경공모에 왔을 때, 너름나무 출판사. 두 번째는 거기 경공모 직원이 노회찬 부인의 이 기사로 가서 일할 때 거기에 찾아가서 그 기사를 보고 전달하라고 2,600을 줬다. 그래서 4,600이다. 근데 처음에는 2천, 3천에서 5천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어제 노회찬 전 의원은 유서에서 4천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돈 몇백만 원의 차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노회찬의 죽음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위선과, 대중의 위선과 정치인의 가식에 가까운 소등극을 보면서 제가 이거는 참 사람이 죽었는데 뭐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의를 갖추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것도 세월이 지나게 되면 또 기록이 될 건데, 그것이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짚지 않으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거짓이 진실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거짓이 진실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록을 남기고자 제가 욕을 좀 먹더라도 냉정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댓글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노회찬의 죽음과 관련해서요. 그보다 더 처먹은 놈 많은데 왜 노회찬이 죽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패 때문에 자살을 했죠. 자, 거기에도 뭐 미화하는 수많은 이야기도 있고 또 조롱하는 수많은 이야기도 있지만은 다 빼고 뼈대만 딱 놓고 보면 부패 때문에 측근과 가족이 돈을 받았다.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까지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끝나버렸죠. 뭐 어지간하면 본인이 알았어도 알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도 안 될 겁니다. 어쨌거나 부패 때문에 자살을 했는데 다른 대통령들에 비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패가 그렇게 컸느냐? 안 컸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컸지만은 알려진 것은 작았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드러난 부분의 액수만큼은 보면 별로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드러난 것만 갖고 이야기해야지 제가 모르는 부분을 가지고 아니 짐작은 가지만은 뭐 증거가 없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왜 자살을 했어야 되느냐? 저는 위선의 대가였다고 봅니다. 노회찬 의원이 자살을 한 것은 그것보다 더 돈을 훨씬 많이 받고도 무죄가 나온 사람도 있고 빠져나간 사람도 있고 또 들키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요. 근데 노회찬 의원이 자살을 하게 된 부분은 위선이라는 죄입니다. 왜? 그 노회찬이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정반대되는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노회찬이 처음에라도 그래 돈은 받았다. 근데 대가는 없었고 청탁도 없었고 반대급부도 없었고 다만 강연료가 2천만 원이라면 그 강연료를 뇌물성 강연료인가 아닌가를 보고 적정하게 자르든지 안 그러면 후원금을 처리를 하든지 뭐 그걸 쪼개서라도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돌려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 그 뒤에 2차로 받은 부분은 선거 때 어쨌거나 여러 사람이 쪼개서 김경수처럼 계좌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런 식으로 뭉치기 돈으로 받았던 부분은 그것은 어쨌든 이 정치자금법에 위반이 되는 부분입니다. 반대급부가 있었으면 뇌물이 될 거고 그 반대급부가 없었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그건 이제 죄의 질의 강도가 높냐, 형이 높게 나오냐 낮게 나오느냐 차이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받았다고 했어야 되는 겁니다. 첫째는 그런 일이 없었어야 되고요. 노회찬이 말하고 살아온 정도라면요. 사람은 남들보다 우월한 평가를 받고 도덕성이나 정의감에서 찬양을 받는 부분은 그 사람이 사는 사람의 방향도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도덕성, 양심, 그리고 준법, 정신, 그리고 모범성 등이 담보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노회찬을 볼 때 같은 국회의원이라도 노회찬이 텔레비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노회찬이 무슨 한마디를 하면 훨씬 더 먹혀드는 부분의 본질은 그 사람이 한국 사회의 약자와 노동자와 빈민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왔고 강자와 싸워서 자기 국회의원직을 잃기도 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형성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드루킹이라는 정치 성향을 가진 일종의 이해 집단이죠.
별로 순수한 집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공모라는 부분이요. 이 집단에 가서 강연을 하고 2천만 원을 받고, 저는 엊그제 어떤 모임에서 하도 제 아는 교수분이 제 강연에도 와서 부탁을 하고 해서 갔습니다. 자, 강연비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강연비가 작아서 어쩌냐고 그전부터 몇 번 그러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얼마인가 묻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걸 할 때 얼마인가 묻지를 않습니다. 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좀 모질한다. 강연해달라고 누가 부탁을 하면 강연비가 얼마인가 묻고 하는 것은 당연히 묻지 않아도 그쪽에서 말해야 되는 거고, 말하지 않으면 묻고, 그리고 내 몸값은 얼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는 비자본주의적인지 몰라도 한 번도 그런 흥정을 해보지를 못하고 살았어요. 안 받고 온 적도 많고 까먹고 안 준 적도 있었는데 달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뒤에도 사후적으로 왜 안 줬느냐고 전화도 한 통 걸지도 못했습니다. 누가 떼먹었는지 모르지만은요. 그렇지만은 제가 그런 걸 가지고 제 몸값은 100만 원입니다. 뭐 제 몸값은 50만 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흥정을 하면서 살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정말 별로 가고 싶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저한테 왔던 사람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서 강연도 했습니다. 근데 2천만 원을 줬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강연비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겁니다. 만약에 재벌 회사의 강연에 가서 2천만 원을 받았다면 뇌물이라고 되는 거죠. 왜? 뭘 부탁하고 강연비를 주는 게 아니라 사후적으로 강연비 쪽으로 줘놓고 뇌물을 선 주고 부탁을 후로 하는 경우도 수두룩한 겁니다. 내 사람으로 잡아놓고 입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것보다 더 많이 줘도 그것은 사전 뇌물죄죠. 그러면 노회찬이 그걸 강연비로 2천만 원을 받는 것이 선거를 앞두고 2016년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모임에서 다시 2,600을 줬을 때 선거 사무실을 찾아가서 아무리 선거 때 돈이 급하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받고 나서 세월이 지나버렸고 또 그것 때문에 드루킹 일당들이 나중에 검찰 조사를 받았죠. 그래가 노회찬 관련 부분을 증거를 조작해서 침묵을 지켜줬습니다. 그래갖고 비본질적인 운전기사로 보내는 사람들한테 대가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을 줬다고 그렇게 처리를 해서 그것만 유죄가 됐다면 일단은 범죄 혐의에서 빠져나왔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게 이제 드루킹의 협박 사건으로 문제가 되어서 이 사건이 다시 터졌고 김경수, 송인배 그리고 그 위를 향하다가 특검에 와서 느닷없이 노회찬으로 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드루킹 패거리와 노회찬의 관계는 총선 당선되고 그 다음에 검찰 수사가 끝난 뒤에는 끊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드루킹 패거리는 이제 노회찬이 아니라 김경수 쪽에 집중을 해서 김경수한테 2,700만 원을 또 걷어서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회찬에게 5천만 원에 가까운 돈, 김경수에게 2,7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주는 것을 보면서 저는 드루킹의 경공모라는 조직이 솔직히 말하면 다수는 뭣도 모르고 거기에 가서 회비 내고 했을 것이고 핵심 회원들이라는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좀 되는 사람이 한 100몇십 명은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정치권에 끈을 대기 위한 일종의 로비 조직이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오프라인에 띄워주고 돈 대주고 그 다음에 여론 전화 조작, 컴퓨터 조작해주고 이런 부분이 결국은 질이 좋은 조직은 절대 아니었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순수하게 우리 사회의 경제 문제를 순수한 관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모인 의미 있는 사회 조직은 절대 아니었다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노회찬하고 관계는 끝이 났고 그래서 2017년에 문재인 쪽에 배팅을 해서 자신들이 문 정권의 중요한 인물이라고 착각들을 하던 드루킹 등은 이제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이 민노총 등이 문 정권에 대해서 이제 농공 행상을 요구하니까
심상정이, 김종대, 노회찬 등을 날려버릴 수 있다고 협박까지 했었습니다. SNS에 협박을 했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노회찬은 그때 받은 돈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선거법 위반을 검찰 쪽에서 했을 때, 조사를 했을 때 동창이었던 도 변호사의 도움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돈을 한 5천만 원 받고 그쪽의 도움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걸릴 거를, 당선 무효가 될 걸 빠져나갔습니다. 솔직히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을 노회찬이라는 브랜드 때문에 대충 수사를 한 걸로 저는 비춰져요.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빠져나가지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이 선거 때 불법 정치자금 제공 수사가 결국은 무슨 거기에 자원봉사자를 보냈는데 그 사람들의 임금을 대신 준 것처럼 축소되어서 이 드루킹 패거리드만 벌금을 몇백씩 물었죠. 보통 나 때문에 내 죄를 감춰준다고 벌금을 물었다면 그 이후에 계속 관계를 가지면서 자신이 능력이 안 돼서 못 도와주더라도 인간적인 관계는 유지해야 되는데, 드루킹 패거리가 작년에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노회찬을 들먹이면서 협박까지 한 걸로 봤을 때는 노회찬과 드루킹 진영 간의 인연은 일회성 스스로, 뇌물 스스로 끝나버린 걸로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어제 노회찬의 자살 이후에 노회찬에게 대중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것이 그보다 더한 정치꾼들도 많은데 그만한 일로 자살한 노회찬 참 안타깝다. 그리고 양심적인 사람은 빨리 죽네. 뻔뻔해야 오래 정치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틀렸다라는 논거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노회찬보다 정치인이 더 받은 정치인이 대부분일 건데 노회찬은 양심적이라서 조금 받고도 그것도 무슨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닌데도 자살로서 정리를 했다. 자, 이런 논거에서 노회찬보다 정치인들이 더 부패한데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습니까? 전부 정치적 추론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노회찬이 4,600만 받았다는 증거는 또 어디 있습니까? 지금 특검이 나오는 이야기 경향신문에 보면 노회찬의 자살에 대한 또 다른 원인으로는 추가적인 수뢰 사실이나 가족이 이 일에 수뢰에 관계되어 있어서 노회찬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제기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좌파 매체에서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자, 전체적인 애도 분위기 속에서 제처럼 이런 말을 하면 정말 인간성이 없고 싸가지 없다라고 하겠지만은 대중이 어떤 사안을 파악을 할 때 위선을 떨지 말고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노회찬보다 부패한 정치인들은 다 정치 잘 해먹고 사는데 그 사람들 안 잡혔습니다. 문 정권이 자기들 쪽 말고 반대쪽에서 샅샅이 뒤지고 있어요. 심지어 뇌물이 아니라 직장에 취업시켜주는 거. 취업 청탁과 관련해서도 지금 뭐 뒤져서 집어넣으려고 얼마나 합니까? 그래서 지금 차마 구속은 안 시켰지만은 불구속 기소되어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건 뭔가 하면 잡아넣으려고 애를 쓴다. 이 야당 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 중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안 잡혀간 겁니다. 만약에 드러날 건수가 있으면 다 잡혀갔을 거예요. 안 잡아갈 정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노회찬보다 부패한 정치인들이 다 잘 해먹는다라는 부분은 입증되지 않은 추상적인 명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회찬이 4천만 원 때문에 죽었다라는 부분도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한간에 노회찬 의원의 이 재산에 관해서 이런 2008년과 16년 사이의 격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고인에 대한 예의라는 관점에서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노회찬 의원의 자살의 핵심 이유는 위선입니다. 그 사람이 썰전에도 나가고 TV에도 뭐 김어준이 하는
뭐 블랙하우스에도 나가서 자신을 제외한 한국 정치에 대해서 매우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항상 약자와 노동자, 빈민, 서민 등의 대표인 것처럼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판에 진입하려는 로비 이익 집단, 뭐 나쁘게 보면 브로커 집단이라고도 볼 수 있는 집단에 가서 2천만 원이나 받고 강연을 했다. 과거에 그가 민노당의 국회의원 할 때 국회의원 세비 중에 180만 원만 생계비 쪽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의원들이 다 그다서 당 운영했었대요. 그때 1년에 100에서 150회의 강연을 해서 생활비를 조달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노회찬은 그래도 우리 사회의 행운아였습니다. 사람들한테 대부분 존경을 받고 자신이 하는 말이 마치 정의의 대변인 것처럼 이렇게 알려지고 심지어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을 별로 나쁘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면에는 선거에 임박해서 수상한 집단으로 돈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는 좀 위선을 떨지 말아야 된다. 노회찬이 잘못한 건 명백하게 잘못한 거고, 그래서 노회찬이 잘못한 부분을 그보다 대다수의 정치인은 더 부패했을 것이라는 추상적인 부분, 입증되지 않은 명제를 가지고 노회찬의 이 죽음 때문에 노회찬은 억울하게 죽었다,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무조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도 가족과 측근의 부패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게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억울하게 이렇게 뒤집어 써서 마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살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노회찬도 세월이 지나서 그렇게 평가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사람이 99를 잘하다가 한 가지가 잘못됐을 때 나머지 99가 다 무너져 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간의 노회찬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과대포장되었어요. 마치 정의와 도덕과 양심의 대명사인 양, 약자를 대표하는 사람인 양 알려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죽었다고 해서 엊그제까지는 노회찬도 그랬냐, 정말 그럴 줄 몰랐다, 정의당 탈당하겠다 하면서 하다가 죽음으로써 아, 그는 양심적이었다, 그보다 더하고 뻔뻔스러운 부패한 정치인도 다 잘 사는데 노회찬만 가냐, 착한 사람은 먼저 가구나. 착하지는 않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욕을 먹더라도 이 이야기는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죽고 난 이후에 노회찬의 상가에 모인 정치인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들, 정말 아까운 사람이 같다, 훌륭한 사람이었다, 뭐 노동자를 위해서 살았다 부터 그는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이 넓었다 어쩌다 이렇게 하면서 여야를 관계없이 정의롭고 훌륭했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요.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가 뭐 울고, 또 김성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노회찬 세 사람은 용접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 내지 노동운동을 하러 갔던 사람 출신이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정의로운 사람이었다가 오늘 대표적인 제목입니다. 언론 타이틀. 국회에서 연결식까지도 하고 한답니다. 마지막까지 국익 위했다. 별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는데요. 이런 국회의원들의 공감을 바라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국회의원들 마음이 매우 착잡할 거라 봐요. 왜? 노회찬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나도 여차하면 자살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거라고 봅니다. 가서 막 우는 사람들을 보면 노회찬에 대한 추모의 마음이나 또 그 사람과의 인연을 생각하면서 우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 다수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실제로 이런 사람들일 거라 봐요. 야, 나도 어느 한순간에 몸을 던져야 될 일이 한두 건도 아닌데 정말 내 삶이나 노회찬의 삶이나 비슷하구나, 교도소 담벼락을 걸어가는 정치인의 삶,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조적인 입장, 즉 노회찬의 마음이 되는 거죠. 감정이입이요.
그래서 우는 부분일 거라고 보는데, 자, 그렇지만은 이 문제를 마치 약자를 위하던 사람이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식으로만 정리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정치권에서 벌이고 있는 이 우스꽝스러운 소동도 좀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의당요? 정의당은 진보의 상징에 도덕적 타격을 받은 것이 분명한 겁니다. 자,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정의당이야말로 거기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민주노동당, 통진당 등과 두 차례에 걸쳐서 종북 논란이나 이런 논란 때문에 갈라선 사람들입니다. 두 번이나 갈랐었잖아요. 민노당 때 한 번 갈랐었다가 또 망한 다음에 또 서로 같이 했다가 또 갈랐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에서 추진하는 대북시효에 그들은 거의 통진당과 거의 구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이제 통진당이 사라진 자리를 자신들이 대변하는 양 대북적인 문제에서 차별성이 없이 옹호를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진보 정당으로 독자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문 정권의 이중대처럼 움직인다고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한 10번은 비판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끝까지 문 정권을 옹호하는 쪽으로 국회에서 입장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특히 드루킹 특검을 가는 문제에서도 정의당이 보인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드루킹 특검은 지난 5월 21일 재적 281명의 찬성 183, 반대 43, 기권 23 등으로 이렇게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당시 정의당은 검경 수사에서 새로운 문제가 드러나면 그때 특검을 논의해도 될 일이라고 하면서 야권의 특검 추진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주평화당까지 정의당과 같은 교섭단체를 이루었던 민평당까지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자 정의당 내에서는 이제 이걸 다시 논의하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5월 18일 특검 합의를 통해 가지고 국회를 통과했고, 그렇게 특검에서 이제 이 노회찬이 제일 먼저 꼽혔죠. 이런 의혹의 대상자로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정의당이 이 정권을 대체적으로 편을 들었고 아무도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정의당이 드루킹 특검에 반대한 것은 지금 와서 봤을 때 겨우 빠져나온 법적 문제를 다시 또 뒤집어 쓸까봐 겁을 먹은 거 아니었냐. 그리고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가 정의당 원내대표를 오랫동안 맡고 있었지만은 지금 현 정권에 그렇게 협조해온 이유,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 내에 비주류보다도 정의당이 더 정권 편을 들어왔습니다. 만약 이번에 자살을 안 했으면요, 문재인 정권이 야당을 넣어서 연립정부를 갖다가 구성하자. 그래서 야당의 협치 차원에서 장관직을 뭐 두세 개 줄라 한다라는 속에 노회찬 포함되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노회찬의 죽음을 무조건 미화하는 위선이나 또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서요, 좀 그건 아니지 않느냐. 좀 사람이 때에 따라서는요, 저처럼 너무 전 감정도 없다, 드라이하다 하지만은 전들 감정이 없겠습니까? 하지만은 국민들을 위한 관점에서 봤을 때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